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뜻하지 않은 국군의 날 연휴가 생겼는데도 극장가는 여전히 베테랑2가 1일 관객 수 10만 정도로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침체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점입가경, 유치찬란, 영화보다 더 훨씬 흥미진진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영화 내부자들 대사로 2024년 10월 첫째 주 최경사 시작합니다. 재영이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자, 최경사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오늘 이베이에서 옷을 샀어요? 아, 네네. 이베이에서 샀어요. 그 아, 이베이가 네. 근데 옷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굳이 또 여기다 가슴팍에다 이베이라고. 아, 이게 이베이랑 이제 이 브랜드 콜라보한 옷인데, 아. 네, 제가 요즘 이제 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음. 헐렁한 옷을 입을 수밖에 음. 없어가지고 그런 옷을 찾다가 이 옷을 꺼내게 됐네요. 네. 이베이를 보니까 난 갑자기 그 애니메이션 생각이 나는데 뭐였죠? 이 막 이베이도 나오고 뭐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주먹왕 랄프 2 아, 맞다 인터넷 맞다. 세계론가? 아, 맞아. 이걸 어떻게 맞추냐 진짜. 왜냐면 로고가 막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그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네. 자, 안군. 네, 춥네요. 아, 이제 추워졌죠. 아침 네. 저녁으로 좀 춥죠. 이 남방 하나만 입었는데 음. 약간 쌀쌀합니다. 자, 노시스. 왜 웃죠? 아니 그냥 모든 것이 웃기네요. 뭐 없어요? 아니 우리 라미님이 어. 이거 보십시오. 라미님의 사랑. 짧은 여행을 다녀와도 아. 이렇게 모두를 음. 생각해서 이 고급진 과자 나 깜짝 놀랐네. 이게 뭐죠? 기권 뭐라고 쓴 거야? 무슨 이제 기화병가라고. 아, 네, 기화병가. 제가 홍콩에 아주 짧게 다녀왔어요. 어. 이제 아, 길에 홍콩 나면은 다녀오셨나요? 못 나갈 것 같아서 음. 급하게 티켓을 끊고 이제 다녀왔는데 또 최경사 멤버들 눈에 밟히고 또 홍콩 가면 막 그 홍콩 영화 생각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또 주윤발 떠올리니까 또 맥스님 생각나고. 그게 정상이죠. 여행지 가면 이 멤버가 생각나고 뭘 사다 주고 싶고.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네. 이게 과자 자체는 엄청 가벼워 보이는데 네. 통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진짜 그러니까 너무 고급지게 이게 생겼어. 통이 이 무게의 한 10분의 7을 그러니까요.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통을 들고 오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통은 누군가가 가위바위보로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잘 통을 먹겠습니다. 뭐에 쓸 수 있는 통인가 이게? 뭐 용도가. 네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2주의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디오 클립에 하얀 레떼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먼저 올라온 필름클럽에서 노시스님이 언급되셔서 엄청 반가웠어요. 룩백은 원작 만화를 찾아봤고 나중에 OTT에 올라가면 꼭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커2가 될까요? 둘째 임신 때 조커와 조닉4가 있었는데 태교 때문에 조커를 패스했었는데 한 번 놓치고 나니 뭔가 계속 손이 안 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의 평을 듣고 1편, 2편을 모두 볼지 말지 고민하겠습니다. 전에도 추천드렸는데 미키 세븐 원작 소설도 재밌으니 나중에 미키 세븐틴 개봉 때 책과 영화 모두 다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책은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얀 레떼님 손이 안 갈 때는 그냥 손을 놓으세요. 굳이 거기다 손을 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근데 맥스님의 의견일 수도 있죠. 아, 그쵸. 네, 뭐 제 오늘 방송 의견입니다. 안 해봤는데. 제가 말하는데 제 의견이지 그럼 내가 남의 의견을 이야기합니까? 조커처럼 무서워 지금. 네. 다음 댓글은 코니모지님이십니다.
새로운 에피소드 알람을 밤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선선한 아침 출근하면서 들었습니다. 비하인드랑 줄거리 부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달라진 구성에 살짝 당황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시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베테랑 1편과 비교하면 2편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았었는데 워낙 평이 갈리다 보니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러 팟캐스트, 유튜브 기웃대던 중이었거든요. 다음번에는 혹시나 새롭게 바꾸시더라도 줄거리와 비하인드만큼은 꼭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안군의 독백만이라도 좀 살려주셨으면 점점점 해주셨고, 그리고 베테랑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의 배경은 아마도 류승환 감독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정말 크다는 점, 그리고 범죄도시 때문에 이 편을 연출하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변화를 주는 쪽을 선택했구나. 다만 그 변화를 누군가는 마음에 들어했고 누군가는 어색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런의 전사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처리한 이유가 아마도 빌런을 정해인 한 명이 아닌 그를 해치라 부르며 익명성에 뒤어 숨어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심 주는 수많은 사람들로 설정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 주에 조커2가 개봉하는데 이것도 다뤄주시나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니 코니모지님 그 왜 이렇게 둥글둥글해지셨죠? 원래 이거 혼자서 그 저기 어디야 거기 스웨덴인가요? 그 예전에 그 스웨덴 맞죠? 그 카모메 식당 카모메 있던 식당이 데가 노르웨이인가? 정확히 기억이 뭐 안 하여튼 나네요. 그쪽 혼자 이렇게 여행하고 모여가지고 굉장히 개성 있으신 분인데 뭐 이것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석하고 둥글둥글해지셨네. 아, 역시 결혼이란 지혜로워지신 거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아니 안 그래도 홍콩에 같이 왔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저희한테 사연을 보낼 때 뭐 일본에 가서도 자기가 영화를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맞아, 보냈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와 보러. 굉장히 진짜 영화를 보러 거기까지 가는 굉장한 사람이다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홍콩 가서 볼 영화가 있을까 이래서 너나 봐라 너나 봐 이랬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제가 괜히 미안해지네요. 둥글둥글하게 한 것 네. 같아서. 둥글둥글해졌습니다. 좋은 겁니다. 이해력도 느리신 것 같고.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팟빵의 침판연대 사무총장님께서 댓글을 2개 달아주셨습니다. 올해 아토피로 크게 고생 중인데 치료받으러 나와서 베테랑 2를 봤습니다. 범죄 수사물에 도식화된 오프닝이 식상해지려는데 거기에 과장된 코믹 한 스푼을 가득 추가하니 그리 유쾌하지 않았어요. 엔딩 3분 다 지나에 나오는 쿠키는 분노했습니다. 고작 후속편 떡밥 때문에 에필로그식으로 넣지 굳이 끝에다 남겨놔가지고 갈 때까지 간 범죄도시보다야 낫겠지만 이게 과연 칭찬일 수 있을지 싶습니다. 10년 전에 통쾌함을 주던 그때 베테랑에서는 스텝업을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10월이 되자마자 완벽한 가을이 됐습니다. 또 연차 휴일 콤보에 영화 3편을 봤어요. 룩백은 놓쳤지만 수분간의 응원을 이라는 수채화 같은 독특한 질감의 애니를 봤고요. 청춘, 도전, 재능, 좌절에 관한 얘기인데 음악이 좋아요. 가을에 딱 좋은 우리가 끝이야와 대도시의 사랑법까지 어제 오늘 야무지게 봤는데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이왕 본다면 2편 다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꽤 공들여 잘 만든 2편인데 보스턴의 가을, 이태원의 정치를 각각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실감 있게 그렸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판타지 로맨스 아닌가 그렇죠. 싶은 느낌도 네. 받습니다. 가을 냄새와 로맨스 2편이라니 감수성 대폭발이네요. 곧 다시 올 연휴에는 뭘 볼까요? 조커는 평이 좀 안 좋지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이야. It Ends With Us는 저도 보고 싶었는데 왠지 그 예고편을 보면 저번에 우리가 했던 사랑의 탐구랑 너무 비슷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북미에서는 되게 히트한 영화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게 또 롯데 아마 단독 개봉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보고는 있는데 나중에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라오면 한번 볼까 합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또 뭐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 예, 근데 막 반갑네요. 지금 네. 흥행이 막 엄청 되고 있진 않아요. 그거 그렇진 않아요. 그 지금 어쨌든 베테랑이 1등을 한다는 건 지금 음. 개봉한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 지금 7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전체가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조커가 하루 1등했어요. 네. 개봉날 네, 하루 1등하고 정말. 바로 빠졌고 와일드 로봇하고 대도시의 사랑법이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댓글은 위드무비님이십니다. 네 분은 어쩜 이리 케미가 잘 맞으시나요? 늘 들으면서 웃게 됩니다. 베테랑 2에 대한 리뷰는 많았지만 리뷰에 대한 리뷰는 처음이라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리고 새 녹음실의 향이 어떤 향인지 궁금하네요. 어떤 장소에 갔을 때 향이 좋으면 그곳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베테랑 2 이후엔 딱히 볼 영화가 없어서 책을 더 읽었는데 몇 년 전에 나온 H마트에서 울다와 나의 눈부신 친구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요즘 최고의 화제작인 흑백요리사 10화까지 쭉 봤어요. 일단 보면 쭉 보게 되는 힘이 있는 맛있는 예능이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H마트에 가다는 참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최근에 어떤 영화에서도 그게 영화가 아니라 책인데 뭐 우리 집 아래층에는 북커상 수상자가 산다라고 하는 그 그래픽 노블이에요. 뭐 안군 그래픽 노블 좋아하니까 그 그래픽 노블에서 주인공들은 전부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가끔 H마트에 가서 그 한국 음식 같은 거 사다가 소주 먹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 책 내용에. 그래서 그 H마트에 가다는 참 유명한 소설이에요. 이게 아니면 논픽션이에요. 뭐 어쨌든 간에 네, 미셸 자우너 작가라고 적어주셨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책영사에서 다뤄보고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댓글이 조금 적은 편이네요. 네. 네. 우리가 너무 유튜브에도 자주 하나? 없더라고요. 네. 유튜브에 없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저희 책영사는 팟빵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메일 주소 불러주시죠. 네, 저희 메일 bookmovi42@naver.com입니다. 여기에는 길게 써주시면 또 저희가 길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계정으로 예고가 나가고 있고요. 예. 자, 다 하트랑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주의 후원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2주의 후원이 약간 이게 부담이 되네요. 왜? 이 결과값을 제가 얘기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번 에피소드에도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작은 일의 열금지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마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구만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무비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위드무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니모지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꼬니모지님 감사합니다. 사상 최저 액수인 것 같습니다. 홍콩 가느라고 뭔가 돈이 좀 네. 들었구나. 일이 있었지? 이상하네. 많이 안 여기까지입니다. 썼는데. 좀 잘하세요 라미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반찬을 바꿔보든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죠.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자, 라미부터 갈까요? 네, 저는 뭐 많이 보진 못했고요. 영화 2편을 봤습니다. 먼저 하나는 조커 전편 1편을 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데드풀과 울버린이 이제 드디어 올라왔길래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커 이번 두 번째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보기 힘들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재밌게 보셨죠? 내가 재밌게 봤다고 그랬어요 이거? 액션이나 그냥 나쁘지 않았다라고 잘 그냥 나쁘지 않았다. 네. 저 원래 뭐 이런 마블 영화 뭐 아무 생각 이거 마블 영화 맞나? 맞습니다. 맞나요? 맞죠. 네.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봅니다. 네. 일단 이거 세계관 이해가 없으면 그렇죠. 네,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전 전혀 문제 없던데요? 세계관 뭐. 그러니까 더 깊은 재미를 기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네. 처음부터 기대 없이 네. 이거 세계관 몰라도 청취자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싸우고 피 흘리고 뭐 그쵸, 째고 그쵸, 찢고 그쵸. 뭐 그러는 건데 뭐 뭔 상관이야. 그래서 저는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데드풀을 좋아해서. 그래서 데드풀 시리즈로는 딱히 묻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원래 데드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데드풀이 좀 너무 저야말로 데드풀 1편의 기대가 너무 컸는데 별로 재미없더라고 나는 그거. 네. 그래서 그랬는지 2편의 기대가 확 줄은 상황이었나 봐요. 오히려 난 2편이 더 재밌더라. 그러니까 울버린 나와가지고. 2편이 아니라 편이 요거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거예요. 그래 하여튼 네. 여하튼 그러니까 1편이 재밌으셨다는 거죠? 2편이 아니라? 아니 이번에 본 거 데드풀과 울버린이 재밌더라고. 그럼 그러니까 이전에 보신 게 데드풀 1이에요? 2예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재미없었어. 네. 알겠습니다. 아마 1편일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맥스님 재밌다고 하니까 재밌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장군? 저도 많이 본 게 없네요. 지난 에피소드 때 얘기했던 미키 세븐틴의 책인 미키 세븐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흑백 요리사 그 지금 얼마나 읽었어요? 지금 절반 읽었습니다. 절반은 재미있어요, 없어요? 저는 재밌게 읽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편도 같이 사놔가지고 후속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소설은 2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읽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흑백 요리사도 8, 90화가 공개돼서 바로 봤어요. 저는 뭐 요번에 공개된 에피소드에서 팀전에서 한 명을 떨구는 그런 식의 장치가 너무 좀 불편했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종종 보이는데 뭐 당연히 불편은 한데 그래도 뭐 요 정도는 있어줘야 서바이벌 예능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예능은 뭐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거는 좀 보고 싶어요. 이제 오늘- 끌리세요? 아니 벌써부터 약간씩 끌리고 있었는데 지금 네.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신문에 그 여경래 셰프라고 네, 네. 이 중국 중식계에선 되게 유명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떨어졌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막 나왔나 보다. 스포하지 마세요. 저 기다리고 그러네, 있는데. 그러네. 아, 안 그래요? 보셨나요? 네, 저 참고 있거든요. 스포를 여경래 해버리셨네요. 셰프 누군지 알아요? 알죠. 왜냐면 그 중식 요리관에 또 그 프로그램 하나 있었어요. 중식만 아. 대결하는. 지금 무슨 SBS 프로에 또 심사위원으로 나온다 그러던데 뭐 무슨 무슨 결심?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패러디한 제목이에요. 뭐 할 결심에 심사위원으로. 뭐 이미 다 말했는데. 이거 다 좋은- 삐처리하면 안 돼요? 좋은 편집자님. 성공. 편집 삐처리? 삐삐삐 중식부터. 이걸 굳이 삐처리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시리즈야 이거? 뭐 근데 사실 기사가 많이 나오긴 했죠. 그 음. 여땡땡 셰프님 대해서는. 뭐 하는 거지? 저 안군의 저 늘 저런 자세. 맥스만 벼랑 끝에서 안녕. 네. 그리고 좀 요렇게 봤습니다.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었고 네. 이 새로운 보고 흑백 있던 요리사 공개된 걸 네, 봤다. 봤다. 노시스. 저는 넷플릭스에 베스트 오퍼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걸 제가 그게 뭐예요? 영화입니다. 베스트 오퍼. 오퍼. 오퍼 하는 거. 이거 근데 과거에 봤고 여러 번 봤던 영화인데 또 쓸데없는 얘기지만 옛날 남자친구가 꼭 보라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나서도 하면서 막 이 무슨 영화? 누구 나오는 영화예요? 누구 나오냐면 나 이름을 잘 몰라. 지금 그 옛날에 배두나랑 사귀었던 남자. 우리나라 스터게스. 영화예요? 아니요. 배두나가 옛날에 외국인이랑 한번 사귄 적이 있어요. 짐 스터게스 나오고 저 제프리 러쉬 나오고 감독이 주세페 토르나토레라고 시네마 천국 감독. 영화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있고 음악은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추천한 영화인데 네이버 평점 보니까 여기 평론가들은 점수 많이 안 주긴 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이걸 뭐 미스터리라고 해야 돼, 미스터리 로맨스 스릴러라고 해야 돼, 하여튼 뭐 되게 클래식한 주제를 담고 있고 반전이라면 반전이 있고 뭐 저는 한 7점 줄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7.8점 줄 것 같아요. 음악도 좋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매 얘기인가요? 네네네. 이거 추천 은근 많이 받았었는데 보질 못했네요. 이거 넷플에 마침 올라왔더라고요. 재밌어요. 이거 보고 나서 별로더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봤고 또 요즘에 또 아주 그냥 정말 애타게 기다리며 저 빠친코 2를 계속 하나씩 보고 있어요. 전 너무 재밌게 이거 진짜 이거 만천하에 알려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 우리 이거 한번 다루면 안 돼요? 이게 일괄 공개가 아니라 네, 한 주에 하나씩. 너무 재밌어. 전 또 원작을 안 읽어봐서 내용을 모르잖아요. 더 재밌어. 근데 나 엊그저께 그걸 알게 됐네. 한수랑 선자가 한수를 이민호가 하고 선자를 김민아 씨가 하니까 전 드라마만 본 저로서는 그 나이를 대중을 못했었는데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네, 원작에서는 한수가 35이고 선자가 16에 만난 거였어. 둘이 19살 차이였어. 하여튼 그런 19살 차이 최근에 누구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잘 만든 드라마를 진짜 만천하에 알리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이게 공익이다, 홍익인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미는 진도를 안 나가는 거 봐가지고 지금 재미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야. 아니 파친코 1을 봐야지 2를 볼 텐데 원 안 1에서 보셨나요? 진도를 못 빼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이 방법도 추천합니다. 1을 굳이 보지 마시고 요약본? 유튜브에서 요약본을 요약본 봐. 보고 2로 바로 들어. 시즌 2가 훨씬 더 막 박진감 있게 근데 드라마틱하게. 제가 되게 이상한 자존심인데 요약본 요약본 보는 보기가 게 싫어요. 아니 네 태도 맞지? 내가 그래요? 내가 방금 나의 태도 좋지 않았고요. 보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근데 저도 원은 조금
더디기 힘들게 봤고 와, 2가 근데 요약본이 더 재밌다는 건 시즌 1은 조금 더딘가 보네요. 예, 전개가. 조금, 근데 그래서 연출적인 그 시도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 스토리적으로는 조금 늦게 가고 그리고 그 초반에 그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차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끝까지. 네, 근데 그거를 좀 감을 잡고 약간 초반에 좀 설명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 한 명 한 명.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1편이나 2편이나 재미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즌 계속 재밌게 봤고 물론 이게 막 엄청난 막 이렇게 재미를 주는 건 아닌데 프로덕션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이 그냥 쭉 가고 너무 좋아. 특히 그 이게 1 시리즈 1에 시즌 1에 나왔던 건가 그 솔로몬이 야 그래 팔지 마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뛰어나가가지고 지하철에서 춤추 원이죠. 나 그 장면 너무 너무 카타르시스.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 말을 했었어요. 그때 그 그래요? 연출 기가 막힌다. 그거 너무 넥타이 막 던지고 계단에서 여러분 뭐 하세요?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아유 보세요 제발. 그 시즌 안 보신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면? 그러니까 이 초반에 그거를 잘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다 보면 졸려요. 그러면 다시 유튜브 요약본을 보십시오. 오케이. 흐름을 따를게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언급하셨던 저 필름클럽의 최다은 PD가 추천을 해가지고 봐야 될 것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직 보진 않았고 그 애플에 있는 그 더 모닝 쇼를 꼭 봐보라 그러네요. 제니퍼 애니스톤이라고 시리즈 나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 맞습니다. 수상 뭐 맞아요, 그것 맞아요. 때문에 뭐 이 방송가 얘기인가요? 맞아. 아침 뉴스 프로그램 이끌어가는 두 앵커의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겠다. 이거 보고 제가 다음에 또 피드백하겠습니다. 이거 코니모지님이 엄청 강추했어요. 진짜 진짜 재밌다고. 그럼 진짜 봐야겠네. 지금 그 뭐죠? 그 애플 TV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브래드 피트하고 조지 클루니가 같이 나온 영화가 오리지널 애플 영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지금 애플 역사상 괜찮더라고요. 가장 지금 많이 보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애플 구독해야겠네. 여러분 빠치고 보시고요. 자, 근데 올해 에미상에 시즌 2가 하나도 안 올라간 거는 아마 공개가 늦게 돼가지고 수보가 안 됐어서 그렇겠죠. 뭐 내년엔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을 봤고요. 영화는 2번 봤어, 내가 이거. 그 칼럼을 쓰기 위해서 보통 2번 보는데 이거는 칼럼 다 써놓고 이번 그저께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까 역시 나는 영화를 한 번 보는 사람은 와서는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 이게 무슨 특별히 새롭게 보일 영화는 아니, 새롭게 보일 영화는 아닌데 대사가 워낙 많고 대사가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대사가 예를 들면 너무 대사가 괜찮은 대사가 많은데 나중에 이게 메모만 해놓고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가끔가다 이 대사가 나왔지 이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그 대사는 그러면은 소설에 있는 거를 그대로 소설에 가지고 온 있는 건가요? 거는 아주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보통은 우리가 오리지널 원작 소설이나 뭐 책이 있으면 영화로 하면 그걸 많이 줄이잖아요. 네. 근데 이 거꾸로야 이 영화는. 원작은 되게 짧고 60몇 쪽이고 영화는 2시간짜리니까 영화가 훨씬 가지치기가 많이 하고 풍성해 텍스트가. 그건 왜 그러냐면 대도시의 사랑법은 연작 소설인데 그 맨 앞에 나오는 제희라는 것만 영화는 만들었고 드라마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근데 책도 그 제희하고 제희 2번 읽었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우럭한 점과 우주의 맛이라는 그 2번째 편이 있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제희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영화가 훨씬 좋다. 이게 무슨 북커상에 올랐다고 막 약간 그 정도야 나는. 근데 우럭한 점과 우주의 맛을 읽으니까 올라갈 만하네. 그냥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단편으로. 그래요? 네, 해당 그 파트로. 어쨌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도 그 두 편은 읽고 영화도 2편 봤네요. 뭐 김고은이 너무나 연기를 잘했고 노시스 봐야지 이거. 여기 이삭이가 여기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이삭 맞습니다. 노상영 배우. 이삭 완전 반전. 네. 나 이렇게 연기 잘할 줄 몰랐어. 이 데뷔작인데 영화 데뷔작인데 네. 노상현도 너무 연기가 게이 연기. 네. 자꾸 스포하실 거예요? 자꾸 왜 아니 그러세요? 이거는 스포가 아니라니까. 이거 스포 아니야. 이거 스포 아니야. 아니 그래도 영화의 예고편에서는 그렇게 느낌 안 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래.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있어요. 로맨틱 코미디처럼 저기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코믹 청춘 로맨스물이라고는 하겠지만 좀 드라마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고 근데 아까 그 우리 청취자분께서 판타지 얘기도 하셨잖아요. 현실감도 있지만 근데 그게 너무 맞는 게
두 개가 다 있어요. 사실 되게 벌어지기 어려운 일 같은데 근데 그거를 설득력 있게 해내는 게 김고은 연기였던 것 같아요. 김고은이 아니면 이거를 이 판타지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못 해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오랜만에 장동건이 나온 보통의 맞아. 가족. 어때요? 저 어때요? 너무 보통의 기대가 가족.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약간 이런 영화들 좋아요. 아니 세 약간 사람들. 아니 좀 특이해서 그러니까 허진호 허진호가- 감독이 그 아. 배우들과 그걸 찍는다?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물론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허진호 감독이 맨날 그 8월의 크리스마스하고 그것도 뭐야 하나 더 그 거시기 곰나른 감자 때문에 곰나란 간다. 마치 그럼 되게 서정적이고 잔잔한 영화의 감독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 뒤로 굉장히 다른 결의 영화들을 그쵸. 많이 했어요. 흥행이 안 돼서 최근에는. 그렇지. 맞아, 음. 맞아. 그래서 그 뭐 봄날은 간다니 뭐 그쪽 계열은 전혀 아니고 음. 나는 오히려 이걸 무슨 영화 생각이 나냐면 완벽한 타인. 어.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데 음. 그냥 그 느낌을 굉장히 주는 딱 그 공간 안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원작이 있는 영화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심지어 있어요. 리메이크작이에요. 더 근데- 디너라고 원작이 있는. 네, 괜찮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그 원래는 9일날 개봉하려고 그랬는데 음. 조금 개봉을 한 주 뺐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영화가 좀 빡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조금 흥행에 대한 기대가 그 언론 배급 시사를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얼핏. 왜냐하면 이게 약간 스릴러의 네. 형태를 갖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아주 빵 터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주 이게 웃을 대목이 아닌데 굉장히 그 약간 부조리극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 다 흥행이 되게 궁금하긴 해요. 다 연기들도 물론 설경구 김희애 조합을 저는 매우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 중에 봤던 것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장동건 씨는 오랜만에 연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이게 만약에 부모라고 하면 자기 여기 대입해 보는 그런 그런 정서로 빠지게 되게 쉬운 영화라서 이것도 괜찮았고 와일드 로봇도 좋아요. 와일드 로봇도 봤는데 이거 뭐 드림웍스의 마지막 30년 기념작이자 드림웍스가 자체 제작하는 내부적으로만 제작하는 마지막 작품이라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게요. 그게 나 앞으로 이제 아웃소싱을 많이 한다는데 제작은 하지만 아마 계속 드림웍스가 수익을 못 거두어서 직원 정리해고도 하고 뭐 그런 모양인데 와일드 로봇은 워낙에 유명한 이것도 그래픽 노블 동화가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동화가 원작이고 우리나라에도 3편 다 이 말고도 또 와일드 로봇 이스케이프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 나와 있고요. 그림 그것도 보고 싶게 만들어지는 거고 아주 디테일한 묘사들 그 AI 로봇이거든요. 얘가 좀 특이한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재개봉한 영화들을 이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궁금해서 비긴 어게인은 봤던 거지만 또 봤고 이번에는 타인의 삶이라고 독일 영화인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거 봤어요? 아 그럼요. 와 나 그 마지막 그 엔딩 그거 그럼요. 다시 돌려봤어. 그럼요. 아유 그 영화는 계속 봐야 돼요. 그래? 그런 식으로 끝내는 엔딩이 예전엔 좀 있었거든. 근데 요즘엔 그런 식으로 영화를 안 끝내는데 나 그 엔딩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맞습니다. 다시 돌려본다는 건 스트리밍으로 보셨나요? 예. 이건 애플 TV에서 봤어요. 극장 가려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2시간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막 뒤져보니까 애플 TV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애플 TV에서 봤어요. 맞습니다. 또 보고 싶네요. 또 들으니까. 이거 저희가 다 이 몰라요? 감독 작품 거 했잖아요. 했어요? 네. 이 감독 이름이 작감 너무 이상. 작잠 이상이 작잠 이상 아니야? 작감 이상이에요? 네. 이게 그 감독이 네. 작품이에요? 그렇구나. 작잠 이상 딱 그 분위기네. 네. 근데 그 분위기보다 조금 더 올드하고 조금 더 클래식하고 좋았어요. 근데 조금 난 그건 설득 안 되더라. 그 주인공 남자가 갑자기 막 음악 듣더니 눈물 흘리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 순식간에 변해. 그게 조금 오게티야. 그렇다고 그런 거 씁시다. 공감을 엄청나게 요구하시는데. 하여튼 좋은 영화. 이거 진짜 이거 약간 괜찮은 영화. 멋있는 영화. 그러니까 인생 영화 꼽을 때 타인의 삶 맞아요. 꼽는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재개봉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자, 214회 최경사의 선택은 2019년에 전 세계적인 빅히트를 기록했던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의 속편 조커 폴리아되입니다. 2019년에 이 영화가 1억 불이 넘었어요. 보통 1억 불이 아니지 10억 달러 매출이. 우리가 보통 청불인데요. 우리나라가 흥행이다 그러면 1000만 영화를 기준으로 삼지만 이게 이제 미국 할리우드에서 영화에 이제
뭐 1000만 영화라고 한다면 10억 불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뭐 3천억 원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건데 이 영화가 10억 불을 넘었고 그 해에 글로벌 박스오피스 흥행 6위. 흥행 6위를 기록했고 4위가 파프롬 홈이니까 거기랑 스코어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얼마나 히트를 했느냐 알 수 있겠죠. 사실은 이거는 DC 코믹스를 원작으로 했고 그다음에 감독이 그렇게 뭐 아주 그냥 빅스타는 아니어서 네. 그렇게 흥행할 영화는 아니라고 여겨졌는데 그 정도 히트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520만이 넘었으니까 엄청나게 히트를 한 거죠. 아카데미 그해 최다 부문의 노미니였는데 맞아요. 그해 하필이면 기생충이 기생충이죠. 나오는 바람에 네. 작품상을 못 받았어. 맞아요. 저는 그 R등급이라 청불인 줄 알았는데 국내 15세였네요. 아 조커가 네. 뭐 좀 잘랐나? 아니면 네. 우리나라의 등급이 워낙 요새 헐렁해가지고 한마디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마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철렁철렁합니다. 네, 뭐 폴리아되는 이게 공유 정신병적 장애? 네. 이게 어려워가지고 이 폴리아대 붙을 때부터 약간 느낌이 약간 쎄한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너무 지금 관점을 주입하고 계시지 않나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뭐 다 이성을 갖고 계신 분들에서 알아서 들으실 거고 저는 사실 영화를 뭐 이거랑 뭐 대도시의 사랑법 보통 해가지고 와일드 로봇을 다 본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단톡방에서 그래서 저는 뭐 슬쩍 대도시의 사랑법을 밀고 있었는데 다들 왠지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걸 카톡방에 투표를 붙이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익명 익명 투표를 익명 하셨죠. 투표. 네. 를 했는데 무슨 3명이 참여하는데 익명투표 그래서 4명이죠 왜 3명이야 근데 맥스님 마지막에 안 하시지 않아요? 나 했어요. 시작부터 하고 저거 봐 대도시의 저렇게 또 사랑법. 보는 사람들이 네. 있다니까 그렇구나. 야 이 인간이 이번에 뭘 또 찍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랬는데 결과가 너무 웃겼어요. 그 왜 웃기죠 근데 아니, 일단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3사람이 조커를 골랐습니다 근데 아니, 결과가 왜 웃겨 왜냐하면 그 맥스님이 단톡방에 상당히 이래서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장황하게 아니, 이야기를 하셨단 일단은 말이에요. 앞선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맥스님이 보고 나서 음. 이걸 봤다 한 다음에 음. 재앙이라고 그러니까요. 이 단어가 너무 셌고 재앙일 듯 정확히 얘기하자면 재앙이 될지도 하여튼 뭐 재앙이 될 듯 뭐 하여튼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했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더 자극했어요. 게다가 그래? 심리를. 근데 뭐 저는 사실 선택하는 게 옳은 게 저는 재밌게 볼 것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한마디가 그야말로 그 이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가 어떻게 사람의 그 진을 왜곡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건데 약간 이런 건가요? 뭐 너 누구냐? 안군이나 재밌어 할 영화일 땐 이런 거였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뭐 저는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겠다고 하는데 뭐 할 수 없죠 제가. 이게 그래서 똥이 됐어 지금. 아니 그래서 단톡방 분위기 너무 안 좋았잖아요. 맥스님 막 엄청 정색하면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뒤로. 근데 라미님도 웃겨. 어떤 재앙인지 궁금한 면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찍어 먹어보겠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궁금해요. 왜 조커를 그래. 선택하셨는지. 제가 이날 좀 바빠서 카톡 많이 못하고 투표만 아니 뭐 참여해서. 맨날 바빠. 죄송해요. 나 좀 바쁘잖아요. 잊지 않고 아시잖아요. 투표만. 잊지 않고 투표만. 그래도 읽지 않고 투표했어. 아니 근데 저의 경우에는 사실 1편에 대한 그 애정이 너무 커서 이게 재앙이라면 여기까지 마침표까지 찍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왜 재앙이 됐는지까지 설명해야 이게 이를테면은 뭐랄까 대장정에 막이 내린다?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이런 느낌? 저는 맥스님이랑 저희랑 의견이 갈린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그 셋 중에서 맥스님이 그 얘기를 안 했어도 조커를 골랐을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솔직히 그래. 끌리는 사실, 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시던 나쁘다고 별로라고 하던, 얘기를 하시던 아마 조커로 저도 골라지지 조커였을 않았을까. 거예요. 제가 그런 분위기를 딱 이게 뭔가 착 간파를 해서 투표에 붙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밀었지 그냥 대도시 사랑법으로. 또 다 알았대. 늘 다 알아. 전지적 시점이야.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좀 더 설득하지 않고 그냥 뭐 그래라 그러고 이제 먹어봐라. 이렇게 한 건데 아니 근데 먹어봐라. 화냈어. 근데 우리 투표 결과 보고 맞아요. 화냈어. 왜냐하면 마침표를 4번이나 찍으셨어요. 종료, 조커 그런 식으로. 진짜 이걸 할 거냐. 아저씨들이 화났을 때 마침표 꼭 하는 거 알죠?
제가 원래 마침표는 찍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투표에 붙여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뭐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김거운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한 대사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무슨 대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혹시 대도시의 사랑법을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 계시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건 알려주지. 관심 없는 거 안 알려주시고. 아까 흑백요리사는 스포.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조커합니다. 자, 그럼 비하인드. 비하인드. 네. 복원된 우리 비하인드 줄거리 라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군 비하인드 가죠. 네, 말씀하셨던 폴리아드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마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점염되는 느낌 한 번쯤은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안뿐만이 아니라 망상, 환각 같은 정신병적인 증상 그리고 사고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현상을 폴리아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hared psychosis, 공유 정신병이라고 하고요. 이 현상을 처음으로 개념화한 그 박사인 샤를 라세그와 쥐일 팔레의 이름을 따서 라세그 팔레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2명 이상으로도 번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폴리아프리지아라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이런 공유 정신병이 발현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서로 유대관계가 끈끈한 사이인 경우, 그리고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 또한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요 결정권자여가지고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이런 폴리아드 증상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왜 폴리아드라는 이름을 지으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마틴 스콜세지와 토드 필립스입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은 마틴 스콜세지의 엄청난 팬인데요. 사실 조커 1편을 보고 사람들이 코미디의 왕, 택시 드라이버의 리메이크작 아니냐라는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마주가 됐었죠. 사실 조커 초기 단계에 스콜세지 옹이 필립스의 대본을 보고 제작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는 내심 마틴 스콜세지가 메가폰을 잡고 토드 필립스는 제작과 각본에만 참여하길 바랬는데, 그래서 당시 구상은 마틴 스콜세지 더하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조커를 맡고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까지 나오는 형태를 구상했다고 해요. 하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당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로 스케줄이 안 맞았고 스콜세지는 자기 작품 리메이크하는 거를 내키지 않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콜세지는 빠지고 자기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진을 토드 필립스에게 붙여줬습니다. 대신 자기는 아이리시맨을 찍으러 갔죠. 그래서 스콜세지 감독의 조수인 에마 틸린저 코스코프를 제작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분은 이번 폴리아드에도 제작에 참여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후속편인 폴리아드의 뮤지컬 컨셉은 스콜세지의 필모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마틴 스콜세지가 택시 드라이버 성공 이후에 뉴욕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찍었거든요. 뉴욕 아마 떠올리시는 그 OST가 맞습니다. 뉴욕 그건가요? 맞습니다. 프랑크 시나트라가 이 OST from 뉴욕을 불러서 유명해졌는데 이 노래만 알려졌지 사실 스콜세지가 뮤지컬 영화를 찍었다고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참하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마틴 스콜세지가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를 제작해요. 리얼리즘 뮤지컬이라고 뮤지컬 스타일하고 다큐멘터리를 결합해버립니다. 고전 장르의 뮤지컬에다가 그러니까 뮤지컬 스타일이긴 한데 각본이 따로 없어요. 영화 대사를 거의 모두 촬영하는 그날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영화에서 연기를 했던 로버트 드니로랑 라이자 미넬리, 이 둘은 굉장히 곤혹스러웠죠. 라이자 미넬리는 참고로 주디 갈란드의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편집본이 4시간 30분이 나왔대요. 그리고 요거를 편집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튼 요 폴리아드가 뮤지컬 영화로 제작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도 일부 평론가 중에서는 또 필립스가 필립스 했다. 또 뉴욕에서 영감을 받아서 스콜세지를 커버하는 밴드 또 전락할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가 나왔을 때 스콜세지의 필모와 비슷하게 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흥행 부문에서는. 코미디의 왕 생각해보니까 그 조커 1편을 봤을 때 코미디의 왕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그 당시는 안 났는데 나중에 좀
아마 무의식 중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미디의 왕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여기서? 아니, 이 영화를 보지 못 저는 봤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는데 그 KBS 명화극장에서 봤어요. 더빙본으로 보셨네요. 더빙본으로 봤겠죠? 우리나라가- 옛날엔 다 더빙이었으니까. 네. 독립한 후죠. 어디로부터? 네? 어느 정권으로부터? 오 재밌다. 근데 오늘 인트로부터 약간 약간 강렬한데 어, 오늘? 근데 뭐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된 과거이긴 한데 되게 충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되게 멋진 작품이라고 느꼈어요. 이 작품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네요. 너무 괜찮은 영화였어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그렇다면 토드 필립스는 이번 폴리아드의 뮤지컬 선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일 궁금하다. 원래 조커는 후속편 없이 한 편으로 마무리될 영화였어요. 그랬어야 했죠. 일단 주연 배우인 호아킨 피닉스는 한 배역으로 여러 편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MCU에서 몇 번 찔렀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지 캐스팅 1순위였기 때문에 계속 찔러가지고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거절했어요. 그 전에는 헐크에서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했었던 그 헐크에서 배너 역을 제시했는데 거절했었고요. 그 시리즈에 나오기 싫다는 이유인 네.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반복되는 게 싫다. 그런데 조커 1을 찍으면서 호아킨 피닉스는 이 캐릭터를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감독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호아킨 피닉스가 꿈을 꿨는데 아서 플렉이 무대에 올라서 농담을 하고 노래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이 얘기를 감독한테 하죠. 그래서 이 꿈을 계기로 뮤지컬 형태의 후속작이 탄생하였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저기 누구야? 호아킨 피닉스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다면 왜 호아킨 피닉스는 노래하는 꿈을 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1편에서 사실 아서 플렉의 인생을 보다 보면 음악과 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틀어준 라디오에서 들리던 음악을 듣고 자랐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춤과 노래에 대한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가 그냥 흥얼거리듯 노래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몸짓을 하듯 아서는 춤을 춥니다. 그래서 1편에서 그 대단한 명장면인 계단에서의 그 우스꽝스러운 춤이 등장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 캐릭터성을 확장해서 2편에서 다루게 된 겁니다. 감독은 사실 1편에서 이 조커라는 캐릭터가 세상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 탄생했다고 생각하고 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DC 코믹스의 조커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건 아니죠. 감독 인터뷰를 살펴보면은 사회 제도를 통해 누군가 아서의 고통을 이해해줬다면 어쩌면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1편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시의 약물 지원을 받던 아서가 시에서 지원금 예산이 삭감되면서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로 아서가 붕괴되고 조커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여튼 감독은 그래서 이 조커의 탈을 쓴 아서의 캐릭터를 뮤지컬 이야기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 영화를 뮤지컬로 불러야 하는지는 감독 스스로도 고민스러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폴리아드 속의 음악은 대화와 다름없거든요. 기존의 뮤지컬 영화처럼 막 식당 주인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막 경찰들이랑 함께 춤추는 그런 뮤지컬 영화가 아니라 아서와 그 할리퀸 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말 대신 선택한 게 노래거든요. 전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좀 떠오르긴 했는데 말하듯이 자기 독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그것도 혹시 조사가 돼 있나요? 레미제라블은 현장에서 배우들이 실제로 불렀거든요. 네. 나중에 뭐 더빙하거나 후시하지 않고 이거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이번에도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배우가 연기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일단 우리는 전문 가수가 아니다. 레이디 가가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인 면을 모두 제거하고 노래를 했대요. 왜냐하면 워낙 대단한 가수다 보니까 무대에서 어떻게 노래해야 되고 어떻게 호흡해야 되고 어떻게 음정을 조절해야 되는지 알지만 이 배우는 그냥 말하듯이 이 안에서는 말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한 목소리를 담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음된 트랙에 맞춰서 노래를 한 게 아니라 다 라이브로 노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 밖에서 피아노 연주자가 두 배우가 노래를 부르면 그 템포에 맞춰서 연주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영화가 제작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뮤지컬 영화를 기대하고 가신다면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망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조커를 보면서 누가 뮤지컬 영화를 기대하고 갑니까 이거. 방송하기 싫으신 건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비하인드 잘 들었고요. 자, 줄거리 오랜만에 돌아온 남이 줄거리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오늘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는 저는 약간 부담은 없었어요. 왜냐면 줄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으면서도 그럼 어떻게 소개를 드릴까, 뭐 이게 순차적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배경 또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한 번씩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번 영화는 특이하게 애니메이션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조커가 전편에서 이제 머레이 쇼에 출연했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건데, 이 애니에서 이 아서플렉과 그의 그림자인 조커가 서로 막 쇼에 나가려고 싸워요. 그리고 그림자인 조커가 사람들을 죽이고 그걸 뒤집어 쓴 채 잡혀가는 아서플렉을 그리면서 이 둘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슬쩍 던지면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아캄 수용소예요. 영화의 사실 주요 배경은 아캄 수용소의 정신병동이에요. 아서가 이제 잡혀와서 지내는 곳이자 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할리퀸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해요. 아니 근데 그 아캄 수용소라는 데는 여기가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뉴욕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섬인데 뉴욕에 그런 섬이 없잖아요. 이거 CG인가 그러면? 뉴욕이 아니라 고담 시티죠. 그쵸. 아, 고담에는 뉴- 있나 그런 그게? 그러니까 뉴욕을 따온 고담이라는 도시에는 그런 범죄자들을 따로 수용하는 섬 같은 그런 아캄 수용소가 있는 거죠. 아, 그게 원래 그 세계관에 있는 거예요. 네, 아캄 네, 수용소라는 게. 근데 보통 우리가 배트맨 시리즈는 다 뉴욕에서 많이 찍고 마치 뉴욕처럼 실제로 뉴욕이잖아. 막 로케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고담인데 그 고담이 뉴욕을 배경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뉴욕에서 로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이게 그러면 이 섬이 그게 도로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멋있죠. 이 섬이 CG야. 그럼 저 뒤에가 CG야.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하여튼 아캄 수용소는 정신병자들 모여 있는 그런 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서가 지내는 곳은 조금 좀 이제 경비가 굉장히 삼엄한 것이고, 거기보다 약한 병동에 할리퀸 즉 리가 있었는데 둘은 노래 교실에서 서로를 좀 알게 돼요. 그리고 리는 조커를 추앙해서 아서가 조커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고, 또 외로운 삶에 지쳐있던 아서는 이런 리의 응원과 애정에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막 자신을 변호해주던 변호사까지 잘라버리고 그녀의 기대에 부응해서 조커로 살아가려고 잠깐 하기도 해요. 그 다음 키워드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법정이 많이 나온다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배경이 바로 법정이에요. 법정 씬이 굉장히 많은데 아서의 혐의들에 대한 최종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서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조커 전편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대거 증인으로 등장하고, 처음에는 아서플렉으로 살고 싶던 아서가 리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조커화가 되고 그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가 굉장히 일품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영향력을 점차 키워가면서 리 역할을 맡은 레이디 가가가 그 재판장이 좌석에서 점차 앞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패션과 화장도 점차 맞아요.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연기는 굉장히 볼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요 재판에도 약간의 비하인드가 있는데 감독이 그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재판이 생중계되고 그것이 엔터테인먼트화 되는 것, 그리고 트럼프의 재판이 역시나 미디어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과연 그 진실이나 정의나 그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말씀하셨던 이 재판신이 많아지게 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아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아서 플렉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리는 이런 아서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법정을 떠나버리죠. 그런데 최종 판결 날 갑자기 법정에 폭탄이 터지면서 아서는 잠깐의 탈출을 감행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배경은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계단입니다. 전편에서 아서 플렉이 조커로 거듭났던 계단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춤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계단이었는데 네. 그 계단은 이번 편에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서가 법정에서 도망쳐서 그 계단으로 향하고 거기서 리를 만나게 돼요.
뭐 리에게 나는 이제 자유니까 우리 같이 떠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리는 조커가 아닌 아서에게는 관심이 없다면서 이별을 하듯이 떠나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커의 삶이 시작된 그 계단에서 아서는 망연자실한 채 다시 경찰들에게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결말이자 스포라서 안 듣고 싶으신 분들은 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소에 다시 잡혀온 아서는 같은 병동에 있던 젊은 죄수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아서를 찌른 죄수는 스스로의 입을 찢으면서 마치 차기 조커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예고로만 끝날 겁니다. 이미 감독도 후속편은 없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끝났나요 방송? 이제 그만하고. 네. 자 그러면 총평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그러면 노시스 네. 이거 똥이에요 된장이에요? 찍어 먹어보니까 뭐 제한테 결론적으로 저는 뭐 그래도 똥만 나는 된장이었다. 먹을 수 있었다. 먹을만하다. 근데 막 엄청 막 고소한 된장은 아니었다. 먹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를테면 지금 줄거리에서 조금 약간 스킵된 부분들이 아마 스포라서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저 그냥 다 까고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 의견도 궁금해서 가져온 거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조커의 망상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레이디 가가가 임신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임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헷갈려요, 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레이디 가가가 나 임신했어라고 말을 하죠. 임신이 실제로 됐으려면 두 사람이 정사를 한 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판타지라지만 그 감옥에서 독방에 있는 간수들이 간수들한테 뭘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레이디 가가가 그 독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두 죄수가 그 정사를 나눌 수 있다는 설정부터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 영화가 워낙에 그 1편부터 망상하고 리얼리티가 섞여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완전히 섞여 있어. 구분하기가 쉽지 완전히 않죠. 섞여 있어서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믿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여기서 난 기억이 안 나. 또 하나의 연결되는 설정은 레이디 가가가 처음에 자기가 설명한 자기소개가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조커의 변호사의 입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또 그 믿음의 문제가 시작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저렇게 완벽하게 거짓말한 여성이 한 번 관계를 가졌다고 임신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고, 또 다 연결돼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또 이게 망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질문은 조커가 실제로 죽었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에 찔림을 당했죠. 다른 그 수감자에 의해. 네. 근데 그 수감자를 영화 초반에서 그래도 꽤 의미 있게 한번 조명을 해주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얘가 나중에 큰일 저지를 아, 것처럼. 그래요? 그쵸. 어떤 장면으로 그 조명이 초반에 됐었죠? 그 약간 이렇게 리빙룸 같은 데서 다 모여서 TV 볼 때 걔가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혼자 웃을 때 땡겨서 잡았죠. 네. 걔를 좀 땡겨서 잡긴 했어요. 근데 걔가 그리고 걔가 찌르고 나서도 벽에 이제 길에서 앉아서 뒤에서 이제 막 입도 찍고 하는데 그게 반드시 그 조커가 막 배 아파서 이렇게 쓰러졌을 때 화면에 걸리게 계속 걔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보가 얘가 의미 없이 흘러간 엑스트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조커는 실은 이제 배트맨이라는 이제 히어로물에서의 이를테면은 등장 인물인데. 조커가 실제로 저기 찔려서 죽었다면 이후에 조커는 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후에 배트맨 시리즈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지 하는 저는 이제 궁금함이 있었어요. 이건 근데 거의 리부트 일단 쪽으로 그거는 리부트도 아니지. 그 DC 스피노프인가? 코믹스에서 DC의 일종의 캐릭터 서사를 가지고 온 영화라기보다는 DC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감독이 재해석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조커가 발생해서 왜냐하면 1편에서 조커와 그리고 미래의 배트맨이 될 그 이름이 뭐죠? 브루스 웨인. 아주 어린 브루스 웨인이 만난단 말이에요. 사실 그 나이 때도 맞지 않아.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테마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조커가 어떻게 되는 거야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것도 질문인데 이를테면 근데 하비덴트는 나오잖아요. 그쵸. 검사로서. 근데 또 그 하비덴트를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마스크도 그렇고 선이 약한 인물로 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비덴트는 여기서 그냥 정말 하비덴트로 나오는 거지 얘한테 얘가 뭐 투페이스가 됐니 막 그런 식의 여지는 그건 생각하지 크게, 마. 네. 내 영화에서 그걸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거야. 여기에 시선을 뺏기지 마라고 이를테면 정리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리까지 하면서까지 하비덴트를 등장시켰을 때는 그래도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일단 이건 크게 배트맨 구조를 가져가겠다로 저는 읽히는데 그리고 뭐 어찌됐든 고담시티라는 것도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이 망상과 그다음에 스토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뭐 열린 결말일까? 이것조차 다 해석의 여지로 남겨놓고 가는 건가? 근데 보면서 좀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가서 싫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서 봐야 되는 거지가 좀 궁금하면서 보긴 했었어요. 근데 뭔가 그 감독이 만든 조커 세계관이 그냥 새로운 세계관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인물들이 주변 인물이고 조커라는 인간, 그러니까 아서플렉이 조커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부분 망상에 대해서는 사실 할리퀸이 거기 들어온 거는 망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그런 망상을 겪었으니까 임신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믿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나 그 지점이야. 그게 조커만의 망상이었으면 레이디 가가 그 말조차 할 수가 없지. 저는 그래서 사실 노래가 제외한 부분은 현실이라고 봤어요. 오히려 노래는 다 네. 가짜고. 그러니까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먼저 임신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실제 리가 그 수감된 그 방 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정사를 나눈 거고. 저는 리가 워낙에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의 거짓말로 조커를 홀릴 수 있다라고 저는 나름의 해석을 했었던 것 같고 얘는 그런 망상을 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 왜냐면 뭐 이미 본인 부모 이야기 자기 신분 이야기 다 거짓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감독님한테 저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더 이상 호아킨 피닉스 이 조커는 없어. 내가 끝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는 죽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또 나머지 젊은 조커에 대한 그 해석은 그러니까 저는 그 감독이 생각하는 조커는 누구라도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고 근데 아서플렉은 그 조커가 됐었지만 돌아오고 싶었으나 어쨌든 죽음으로 삶을 맞이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또 다시 조커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조커에 대한 인물을 뭐 한 명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보여주는 그런 결말의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시스는 이 조커 속편에 대해서 어떤 거를 기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제가 1편을 너무 그 재밌게 봤던 게 끝나고 나왔을 때 제가 기생충 보고 나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 가슴이 막 그냥 막 커피를 막 들이키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보고 나는데 여운이 좀 있고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나오게 하는 그런 경험을 줬던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1편이요? 네, 굉장히 강렬하고 찐했던 느낌이었고 뭐 사실 1편이 막 엄청난 연출이나 엄청난 스토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렇게 강렬했을까? 비주얼적인 것도 그렇고 일단 그 호아킨 피닉스 연기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 강렬함, 카리스마. 근데 이제 2편에 사실 그걸 기대하고 갔죠. 2편도. 그 기대에 비하면 아이고 서로 번지수 다른 소통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조커가 뭔가 또 선동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그 가슴에 불을 지르기를 원한 뭐 약간 그런 조커의 그러니까 빌런으로서의 완성을 기대하셨나요? 저는 조커가 던지는 질문이 조금 더 딜레마적이거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1편에서도 조커가 한 행동은 진짜 어마무시한 놈,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그 조커의 행동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연민하고 저는 심지어 1편에서 조커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저 스스로도 조금 이래도 되나 싶게 만드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저렇게 나쁜 놈을 내가 실은 응원하고 막 안쓰러워까지 한다고? 그게 이제 1편의 매력이었는데 2편에서는 그런 매력이 좀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캐릭터가 좀 1편에서와 비슷하게 제가 좀 저에게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장면은 설정은 뭐였냐면 2편에서 조커가 그 변호사를 해임하잖아요. 자기를 너무나 그 간수들이 자기 괴롭힐 때도 자기 비 맞았다고 코트 입혀주고 이를테면 완벽하게 나를 지금 지지하고 도와주고 있는 이 변호사를 해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변호사의 전략. 너가 그 살인을 저질렀을 때 너는
너가 아니라 또 다른 자아였으면 인정해. 이 전략에 대해서 알아. 그 전략을 나도 수긍하고 그 전략대로 가야 내가 뭐 형이 낮아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존엄까지 무너뜨린 건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재판의 과정에서 이제 내가 참을 수 없게 이를테면 내 존엄이 무너지고 수치스러워졌을 그 순간에 그런 이제 변호사를 내가 해임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변호하겠어 이 선언할 때 그때는 제가 1편에서 좋아했고 만났던 조커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나 설정이 조금 더 자주 많거나 그러려면 이제 조커의 심리 변화가 조금 더 심리 변화를 따라서 서사가 갔으면 그런 스토리가 됐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조커의 매력은 그때 말고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커가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재판장에 가서 횡설수설 하잖아. 또. 그쵸, 뭔 그쵸. 소리 하는지 네. 모르겠게. 근데 어쨌든 거기서 자기 존엄을 지켜내잖아요. 그게 이성적으로는 틀리거나 뭐랄까 불리한 선택이었을지라도 그런 좀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조커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뭔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거나 이런 경험이 없어서 2편이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았어요. 저도. 자 그러면 라미는 찍어 먹어보니 근데 뭐 저는 찍어 먹었으나 나오자마자 뱉었고 그리고 나서 곱씹어 보니 조금 더 먹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뭐 노시즈님이랑 비슷한데 어쨌든 그 조커라는 빌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빌런의 캐릭터 있잖아요. 히스레저의 조커. 네. 그 모습만 너무 항상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1편은 그걸 충족시켰어요. 왜냐면 너무 공들여서 좀 조커를 다른 결에서 네. 충족시켰죠. 탄생을 시켰어요. 근데 2편에서 갑자기 조커를 없애버린다. 결국 1편을 배신하는 속편인데 근데 감독의 의도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랑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예고편에서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심오한 영화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고 마치 계속 빵빵 터지고 레이디 가가랑 막 뭐 할 것 같이 막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한 명이 카피도 뭐 그런 돼가지고. 식으로 네. 뽑혔죠. 그래서 와 장난 아니겠다라고 그 엄청난 사건들과 에피소드와 막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계속 수용소, 법정, 막 심정의 변화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당연히 좀 축 처지더라고요. 축 처져서 나왔고 그리고 저는 뮤지컬 영화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너무 갑자기 막 그 망상과 노래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되게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등장을 하더라도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막 주구장창 이러니까 어떤 줄거리를 따라가야 되겠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나와서 스스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도 결국엔 조커한테 바라는 모습이 그 추종자들이랑 똑같은 거였나? 라는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도 똑같이 다 천편일적으로 조커는 그렇게 나쁜 놈이고 막 그런 악당짓을 했을 때 매력적이고 추종자들이 막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바라고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서 플렉의 인간적인 면이 강조되는 영화가 싫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나? 영화라는 건 여러 가지 면을 그릴 수 있고 뭐 조커라고 제목을 달았을 뿐이지 조커의 인생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기만 했었나라고 하면서 약간의 반성도 해서 100번 양보하려고 했으나 노래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 진행은.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영화에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명대사로 호아킨 피닉스 노래 좀 대신 제발 그만 말을 해. 그거였거든요. 그런 대사 호아킨 피닉스가 그런 대사가 있어요? 영화를 안 보신 거 아닌가요? 난 보고 싫어해 주세요. 싫어하실 거면 내가 다 보고. 너무 극장을 큰 데서 봐서 그 뭐라 그럴까 볼 때가 너무 많았던 거야. 사실 한 화면에서 IMAX로 찍었기 봤어. 때문에 IMAX로 봐야 해요. IMAX로 봐서 크면 더 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잘 보이지. 근데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어. 쪼개 봐야 돼. 그 가사가 대사가 한 이거는 번에 안 보여. 계속 나와요. 이렇게 몇 등분해서 쪼개서 봐야 돼. 그렇지. IMAX 안 가봤어? 계단에서 IMAX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아니 호아킨 피닉스 레이디가 딱 얼딱 나오고 레이디가 계속 노래로 대답하니까 호아킨 피닉스 열받아서 노래 좀 그만해 이렇게 하는 거. 진짜 그런 대사가 그렇게 있어? 해요. 와 놀랍다. 신기해. 같은 영화를 안 봐도 다른 버전 보시나? 와 이거 만약에 진짜 조커 원 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봤으면 내가 그 대사를 봤으면 와 이거 정말 명대사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저 평에 다 그걸 명대사로 뽑았어요. 그래? 관람평에. 와
놀라운 사실인데 진짜 재앙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심지어 졸지도 않았는데. 좋은 영화네. 어. 안 주셨으면. 그건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왜 안 졸았는지. 졸아야 좋은 영화다. 맞아. 희생, 완전 희생, 자야지. 희생. 완전 자야 맞네. 다시 보는 아, 영화다. 그랬구나. 짰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안군 찍어 먹어보자. 저는 진짜 맛있는 집된장을 찾은 듯한. 왜냐면 저는 와 된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근데 맥스가 안군은 좋아할 영화라고 할 때 의미는 이건 아니었잖아. 안군이나 좋아할 영화 안군이나 이거였는데. 좋겠지만 세상에. 저는 뮤지컬 영화를 안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안 오, 좋아해. 웬일이야, 그런데 왜 이 영화는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뮤지컬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냥 흥얼거릴 뿐. 근데 그게 노래일 뿐. 그래서 저는 뮤지컬이라는 일종의 저한테 장벽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사실 보면서 이 앞부분을 보면서 스스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영화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는 이유가 범죄자의 심리 묘사와 범죄자의 성장 과정을 노래를 통해서 너무 그러니까 어쩌면 섬세하게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과연 범죄자의 서사를 이렇게 그린다는 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사람의 성장 서사로 가는 흐름이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좀 조마조마했는데 그 부분을 꺾어서 일종의 이 조커라는 것은 단순히 탈일 뿐이고 결국에는 아서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부분으로 흘러가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했던 거죠. 사실 2019년 조커를 보면서도 왜 사람들은 이 불안함에 열광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5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불안함을 더 원한단 말이죠. 그거지 안군.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1편 이거 분수에 안 맞게 이게 그러니까 조커가 이 아니, 난리를 치고 저도 사실 1편을 재밌게 보면서 불안감에 그러니까 흥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불안함에 흥분하는 거는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꽂혔다는 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불안함을 더 먹고 싶다는 것 자체를 저는 앞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요 감독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 된장 너무 맛있는 된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좋다. 얼마나 아니 이 영화는 다양해. 얼마나 잘했어 진짜. 그래. 얼마나 그러니까요. 다양해. 이렇게 진짜. 다양한 생각. 그 된장을 2시간 동안 먹는다고? 2시간 몇 분이야 이거? 2시간 넘지 이거? 2시간 넘죠. 주 반인가?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화이팅. 언제 찢어져도 자.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평점 가죠? 바로 진짜요? 무슨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할 얘기 많아요. 자, 이거는 이 영화는 그 뭐라 그럴까?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토드 필립스가 1편에서 만들고서는 조커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은 물론 환호도 많이 받았지만 너는 이 뭐라 그럴까? 이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사회 불안 요소 사회 뭐라 그래야 돼? 이런 사회를 이렇게 막 흐트리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퀴즈인가요? 퀴즈가 아니고 하여튼 뭐 옛날에 그 저 군사 정권 시절에 많이 쓰던 그 용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지금. 안 살아봐서 뭔가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느낌의 그런 표현. 뭐 하여튼 그런 그 뭐 불순분자. 그렇지. 불순분자. 불순분자. 선생님 저희는 그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불순분자들을 뭐 양성한다. 뭐 특히나 미국 같이 좀 어떻게 보면 그때 한참 뭐 그 블랙 라이브 매터나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걸 영화가 나서가지고 선동한다는 욕도 한편으로는 많이 얻어먹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변명을 쓴 게 일종의 그 변명 반성문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서가 결국은 까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되게 허약한 그냥 정신병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이 영화잖아요. 사실은 1편도 그래요. 1편은 그 정신병자가 폭발하지. 그리고 그 폭발이 되게 쾌감을 주는 측면이 있지. 그리고 그냥 사실은 그리고 잡혀가면서 끝나는 거지. 잡혀갈 때까지는 어쨌든 결국 쏴 죽였잖아. 자기의 우상이던 사람을 쏴 죽이고 뭔가가 터졌는데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한 인간이었음을 계속 재판하고 깜빵하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빵 셔틀을 하면서 보여주는 건데 저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졸지하는 이유는 저도 이 영화 1편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뭐가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오겠지? 뭐 나오겠지? 오 설마 나오나? 결국 끝에 가 보니까 이 감독이 관객을 기망한 겁니다. 화가 나셨고 관객을 기망하거나 관객을 기만하거나 1편의 만족도를 충족했어야 한다. 아니 난 그 충족은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해. 만들지 말았어야지. 관객을 기망했고 워너브라더스를 기망했고 또 누굴 기망할까? 가만히 있어봐. 맥스를 기망했어요. 저를 기망했고 홍보팀을 그리고 그러면 아까 누가 남이가 얘기했나? 아니 그러면 홍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들한테 꼭 무슨 조커 2가 나온 것처럼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제목도 조커 2가 아니라 조커 폴리아 돼. 뭐가 돼 되기는. 발음도 힘들어. 화가 나셨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테랑 2와도 일맥상통 이게 뭐 똑같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다만 사람들이 뭐 촉편이든 시리즈든 프랜차이즈든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는 거길 맞춰줘야지. 아니 꼭 안 맞춰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 근데 뭐 맞추든 말든 뭐 지 마음인데 이 정도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면 끝을 이렇게 낸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뭔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은 뭐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3억 달러인가 뭐 2억 달러인가 전편보다 1편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2억 달러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 일단 1편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돈을 들여서 지가 그냥 혼자서 예술을 하고 말았네? 자기는 그거 1편 만들고 워너브라더스한테 1억 불의 그 보너스를 받았대요. 1억이면 1,000억 원이에요. 돈 많잖아. 1,200억. 그러면 영화 이렇게 만들어? 이런 화가 난 거지 나는. 난 예술 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영화를 갖고 예술할 건 아니지. 그러니까 기대했던 바는 1편의 조커였던 거죠. 그렇지. 꼭 그렇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1편에 걸맞는 그런 폭발성, 쇼킹한 뭔가 좀 색다름, 유니크함을 원했던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잦아듦은 유니크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잦아든 게 있고 잦아들더라도 유니크하게 잦아들라는 거야. 잦아들더라도. 근데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야. 그리고 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올 것 같이 하다가 또 그것도 열받아. 그 처음부터 안 나왔으면 그냥 잤을 거 아니야. 잠은 못 자냐고. 뭐가 나올 2시간 반을 집중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것도 큰 화면에서 봐가지고 막 자막도 안 보이는데 막 너무 커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레이디 가가 캐스팅도 너무 기대를 많이 하게 한 것 같아. 맞아. 막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니었고 그냥 레이디 가가 나온대. 뭐야? 갑자기 마고로비랑 느낌 완전 다르네? 어떻게 가려고 하지? 둘이 진짜 미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됐는데 저는 레이디 가가의 할리가 되게 조금 의미 없이 소모됐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원래 우리가 그 레이디 가가 나온 거 한 거 뭐 있죠? 스타이즈본 아셨어요? 저거 했죠. 아니야. 하우스 오브 구찌. 하우스 오브 구찌 봤을 때도 그랬는데 레이디 가가가 이상하게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받는 거 없이 마음에 안 드는데 원래 본인 취향이 아니어서. 취향이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것도 약간 이런 뭐 약간 선입견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뭐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닌 거. 근데 예고를 보면서 약간의 실망을 했던 것 같아. 어떠냐? 여기 레이디 가가 왜 나오지? 그거는 내가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닌 여자가 나와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여기 왜 딴 조커 충분한데 오롯이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또 엉뚱한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둘이 이건 뭔가 자기적으로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예고편을 보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자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것도 더블 캐스팅 정도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설득력이 잘 안 들어요 저한테. 그 여자가 갑자기 평 이러더니 근데 할리퀸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세계관에 있는 캐릭터고 그쵸. 가장 네. 최근에 있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잘 그 캐릭터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그 이렇게 사랑에 빠진다는 것부터 사실은 내가 거기서부터 약간 뒤틀렸어. 마음이 뒤틀렸어.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 도대체 뭐 왜 저러는 거야? 1편에서도 조커가 망상으로 사랑에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딴 여자. 그러니까요. 현실에 있는 여자. 현실에 있는 여자죠. 할리퀸이 아니잖아. 아, 여기도 사실 할리퀸적인 캐릭터는 그러니까 어. 코믹스적인 캐릭터는 굉장히 많이 지워져 있어요. 근데 레이디 이름만 가가는 같지. 나오는 순간 그냥 할리퀸이다. 일반 여자로 생각이 안 돼. 그렇긴 어. 하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비슷하게 느끼기는 해요. 기대하는 바, 그러니까 코믹스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캐릭터성을 기대하면은 이 영화에서 실망할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 1편에서도 저는 그 부분에서는 감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2편에서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편은 말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1편은 보다 보면 어디가 망상이고 어디가 그러니까 망상이고 현실을 처음 겪었잖아. 조커라는 데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현실인가 보다 하다가 보면 저 뒤에 가서 그게 망상이었어.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대놓고 막 그 뭐 이상한 세트 해가지고 막 달 뜨고 막 찍으니까 네네.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를 막 섞어버리니까 망상이라는 걸 넘어서 와 이거 뭐 약간 장난해? 또 지금 장난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셨구나. 어. 레이디 가가가 저는 그거 아니에요? 토드 필립스가 그 스타이스본 제작 맞아요. 제작으로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그 네. 인연으로 나왔나? 근데 저도 사실 레이디 가가가 굳이 생각이 드는데 뭐 선후 관계를 모르겠지만 노래 뭐 아까 그랬다며 꿈에서 나왔다며. 그러니까 또 네. 호아킨 피닉스가 노래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호아킨 피닉스로는 부족해. 노래 잘하는 친구 한 명 더 들어와야지. 이거 뭐 노래 부족해서. 아니 근데 진짜 이 영화에서 왜 레이디 가가 할리퀸이라는 캐릭터가 그 원래 배트맨 세계관에서 할리퀸이라는 여자가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할리퀸의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는 조커와의 썸띵이 있는 여성 캐릭터. 그거만 딱 가져온 거예요? 네. 근데 배경은 좀 비슷하죠. 배경 의사고. 비슷하죠. 네, 의사, 그쵸. 정신과 의사 출신이라는 것. 똑똑한 사람이고. 네. 원래 상담하다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네, 추종하는 관계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이 영화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결론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여자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 여자가 없었다면 이 결론으로 가기가 어려웠을까? 예를 들어서 각본 단계라고 친다면, 네. 기획 단계라고 친다면 이 배우요? 아니면 캐릭터? 아니 캐릭터가 캐릭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1편에서 아서에게 부족했던 거는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바랬던 거는 이웃집 이렇게 뒤틀려진 망상으로 본인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망상을 충족해주고 싶은 캐릭터로 물론 여성 캐릭터일 필요는 없지만 사랑을 주는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감독은 그래서 그러면 조커와 연관성이 있는 캐릭터를 살펴보다가 그럼 할리퀸을 가지고 와보자 라는 식으로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 할리퀸이 결정적으로 조커를 바꾸지도 못했거니와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전제 자체가 거기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바꿔지고 조커가 폭발해야지를 기대했던 건데 그러한 사랑하는 존재조차도 사실 아서에게 원하는 건 아서의 본 모습이 아니라 불안을 먹고 사는 일종의 조커의 모습을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아서가 마지막에 물어보잖아요. 나의 본 모습을 사랑해 줄 줄 알았던 그녀가 사실은 조커를 사랑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랑이 끝난 거죠. 그것도 대사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감독의 조커 자체가 나약한 인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맞아요. 그래서 1편에서도 사실 자기 엄마한테 받은 상처 또는 그 옆집 여자의 친절 또 그 자기 친구 이런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처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 발단이 약간 주변인들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를 하면서 저는 시작이 된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결국 2편에서도 사실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그냥 힘없이 이렇게 관수들한테 농담이나 하다가 떠나는.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를 관심을 갖는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존재였겠죠. 그쵸. 그런 애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그 속에 내재돼 있던 조커를 발현시키는 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서플렉으로 사는 게 맞을까? 조커로 사는 게 맞을까라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자극하기에는 저는 되게 좋은 캐릭터를 적절하게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추종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는 발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여기의 아서플렉은 이 영화 속의 아서플렉은 더 가깝고 더 본인이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누군가 등장했을 때 변호사 다 자르고 나는 이제 조커야 분장하고 등장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강력함이 발산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이끌어내기에는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 뒤에선 좀 힘이 빠졌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커로 아예 한번 세게 폭발을 시키고 나서 아서플렉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 될랑 말랑 하다가 갑자기 배심원들한테 가서 아 저 사실은 막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살기 싫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할리퀸의 영향력이라는 게 더 셀 줄 알았는데 저는 좀 김 빠진다 이런 느낌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 조커에서 아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빌드업이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신 건가요? 저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뭐가 있었을까요, 사건이? 그러니까 저는 그 게리 퍼들스의 얘기와 그리고 아서를 따르던 죄수 리키의 사망. 그 노래하던 그.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혹은 그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존재가 이 조커라는 틀을 쓰다 보니 희생될 수 있구나, 상처받을 수 있구나를 조커가 그러니까 아서가 깨닫게 되면서 조커라는 탈을 벗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더 약간 성립하려면 할리퀸에 대한 애정도가 그 전에 너무 높았어가지고 그걸로 갑자기 상쇄가 된다고?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느낀 거죠. 이 할리퀸과의 사랑의 애정도 조커 입장, 이 아서플렉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신났지만 사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게리 퍼들스와의 진정한 대화는 이 편에서 등장한단 말이죠. 그 대화에서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리고 안에서 항상 졸졸 따라다니던 그 리키라는 존재도 단순히 그냥 내가 조커라고 행동을 했을 때 죽을 수도 있네? 라는 게 결국 어쨌든 6명의 살인이 있었지만 한 명의 나와 가장 친했던 친구의 상처와 또 다른 누군가의 사망이 그러니까 저는 아서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 원래가? 네. 근데 아픈 사람일 뿐이지. 근데 그거를 보여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뒷부분에서의 빌드업도 나름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듣고 보니 그런데 중간에 노래들이 너무 끼어 있어가지고 거길 못 따라갔다 그 서사를 깨고 그러긴 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 죽을 땐 사실 좋았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서 그냥 이게 이 사람은 조커로 더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나 사실 막 계속 조커로서 이 사람이 남아있지 않고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조커는 딴 누군가가 하게 될 수도 있어라는 그 구성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같은 이유로 결말이 좋았어요. 결국 아서가 조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누군가를 또 조커로 만들 테고 조커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 거니까 그걸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아니 맥스 재밌지 않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자, 뭐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하세요. 네. 저 레이디 가가를 그거 아십니까? 레이디 가가가 뭐시기야? 그 제일 우리 그래미에서 팝 분야 모든 다 휩쓸었나요? 그러니까 팝 분야에서 상을 타는데 보컬도 막 분야별로 다 탄 유일한 가수라던데. 그러니까 사실 레이디 가가가 락도 하고 댄스도 하고 재즈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보컬이 대단한 보컬이잖아요. 레이디 가가 콘서트를 보는 정도의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레이디 가가 진짜 노래 잘 부른다는 맞아요. 생각을 했고 그 클로즈 투 유 부를 때는 오메 저게 그 박진영이 말한 공기반 소리반 말하듯이 노래 불러라 저게 저거다. 레이디 가가가 노래로서 기능하는 걸로는 아주 뭐 그것만 놓고 보면은 저격이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연기도 나쁘지 않던데? 네, 저도. 네, 연기다 뭐 노래나 다. 여전히 그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는 그 일종의 날개 죽지뼈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몸 자체로 그러니까 연기를 한다는. 네.
근육 연기하지 담배 연기로 연기하지 막. 혹시- 혹시 가셨어요 혹시? 혹시 뭐 별광 있나요?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꽝의 순간 뭐셨나요, 맥스님은? 뭘 따로 꼽을 게 있나요? 모든 순간 아니에요? 영화가 모든 순간? 영화가 꽝인 것 같은데. 너와 함께 모든 순간. 뭐가 있을까? 뭐 억지로 짜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아 저는 그리고 감옥 너무 사소한 거긴 한데 그 트럼펫인가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수감자 중에 네. 너무 좋아서 좀 더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한 두 번 너무 나오거든요. 잘하죠. 네, 너무 잘하고 너무 짧게 그 유명한 팝 그을 해주는데 좋았다. 나 꼽다가 이제 이런 걸 꼽고 앉았네. 저는 그 예고편에서 와 저거 진짜 잘 뽑혔다 했었던 장면. 저 면에 오는 유리병에다가 이 입술 그어주는. 그러니까 조커가 돼줘 할 때 조커가 돼주는 장면. 그쵸. 거기서 아마 다들 기대했겠죠. 음. 와 드디어 나온다. 그 장면 참 좋았습니다. 남이는 저는 별의 순간은 그 아서가 이제 변호사 내쫓고 법정에 처음으로 조커 문장을 하고 등장했을 때 발성과 눈빛이 갑자기 확 바뀌는 그 장면 좀 소름 돋았어요. 난 그 변호사가 은근히 마음에 들더라. 저기 나온 사람이잖아요. 어디 나오는 겟아웃에서 어? 겟아웃 그 영화에서 겟아웃 엄마죠. 엄마. 아 그래? 심령술사 엄마. 나 그리고 비긴 어게인에서도 저기 전 와이프인가 나올 걸? 아 그래서 되게 얼굴이 익었나? 최근에 봤다고. 내가 최근에 봤는데 비긴 어게인. 저도 얼굴이 익어가지고. 아 전부인. 맞죠. 마크 로팔러 전부인. 네. 아 그런가 보다. 겟아웃에서도 나와요. 겟아웃에 그래? 더 많이 나와요. 오, 그게 별의 순간인가요? 그 변호사. 그 변호사가 얘기해주는 변호사. 장면이. 그 대사는 좀 기억나. 네. 자, 뭐 이 영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지금은 뭐 사실은 별로 좀 실망했다는 평가도 많긴 한데. 근데 사실 지금 호불호가 갈린다는 느낌보다는 평단과 흥행 모두 죽쓰고 있어서 네. 안군이나 영화로 새로운 장르네요. 네네. 안군. 이나 좋아할 영화. 자, 저는 이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안군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금 일말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한 번 더 보고 이제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 예. 그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이제 평점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점 내리기 전에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왜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시려고. 너무 싫다. 너무 싫으셔서 지금.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 및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경수 6점. 소격 효과와 자학적 반성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탈진한 활력. 압축적으로 넣으셨네요. 그다음에 김철홍 8점. 내가 쓴 증오의 노래의 돌이킬 수 없는 성적표를 받아든 비운의 예술가. 김현승 6점. 서도철도 아니고 조커가 자기 반성을 하니 마음 한켠이 울적하다. 이용철 6점. 유희를 내던진 거대 엔터테인먼트. 쉼표 지친다. 이우빈 5점. 서커스장에서의 길고 지루한 진담과 궁색한 속죄. 이병현 4점. 반대를 위한 반대 명제. 반대를 위한 반대 명제. 관람객 평점은 일부러 공감 순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10점, 1점, 10점, 1점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공감 순으로 했더니 제일 많은 공감 순 10점. 범죄자들에게 적잖게 영향을 주는 조커라는 존재에 먹칠함으로써 더 이상 조커에게 영감을 받지도 환상을 가지지도 말라는 감독의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싶다. 감독이 조커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다음에 1점. 노래 못 불러 안달난 마운틴 가가와 마운틴 가가가 뭐죠? 계속 산을 쌓자고 하잖아요. 나 이거 너무 웃긴다. 지디병 걸려서 닉값 못하는 사춘기 조커를 봤어요. 뭐 연기랑 연출만 좋았네요. 그다음에 또 9점. 아서플렉에 몰입하고 심리를 따라갈수록 충격과 비탄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어쩌면 나도 영화 속 추종자들처럼 조커를 쫓아 찾아왔지만 아서플렉만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그다음에 또 10점. 조커를 사랑했다면 1점, 아서를 사랑했다면 10점인 영화. 우리는 아서를 사랑한 적 없었다. 조커에게 환호했을 뿐. 그다음에 또 1점. 1편을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2편을 이렇게 만드는 게 맞냐? 너무하다 진짜. 그다음에 또 이거 맥스님이 남기신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8점. 좋든 싫든 충격적인 작품인 건 확실함. 그다음에 또 2점. 전편을 만족스럽게 봤다면 매우 실망할 것. 뮤지컬 영화를 기대하고 본다면 또한 매우 실망할 것. 특히 엔딩이 허망한 영화를 싫어한다면 매우 실망할 것. 어떻게 하냐고?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6점. 산을 쌓는다더니 영화가 산으로 가버림. 그다음에 5점. 조커가 아닌 레이디 가가 콘서트를 보고 온 느낌. 무슨 말을 하려는 건 알겠는데 꼭 이랬어야 했을까?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노래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도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와 조명과 구도로 심리를 연출했던 것은 기가 막혔다. 그 다음에 10점. 우리는 모두 조커를 원했다. 끝까지 아서 플렉에게는 관심 없었다. 허무한 결말에 뒤돌아선 우리는 바로 리퀸젤 그 자체였다. 그 다음에 10점. 감독이 그거 아니라고 너무 말해주고 싶었나 봄. 네. 토드 필립스 감독이 이 앞에서는 전부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는데 행오버 같은 영화 맞아요, 만들었어요. 맞아요. 행오버. 네. 근데 의외로 다시 또 히트를 했어요. 나름 흥행 감독인 거야. 행오버 재밌는데? 그러니까 네, 나 근데 맞아요. 보고 싶더라고. 네. 그게 배우들도 유명한 배우 나올걸요? 네네네.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3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원을 네, 재밌게 봤어요. 네. 이게 뭐 우리나라 흥행은 지금 뭐 그냥 뭐 기대에 비해서는 지금 뭐 2위를 하고는 있지만 베테랑한테 밀릴 정도니까 뭐 거의 흥행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20만, 30만 갔나요? 이제 30만이 갔던가? 뭐 하여튼 그 언저리인 거고 오늘 북미가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우리가 먼저 했어요? 네, 우리가 네.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스코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거기 평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몹시도 궁금합니다. 궁금해하면서 저희 평점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대된다. 맞춰보시죠. 아야 이거 안 맞출래. 진짜 맞추고 모든 싶은 의욕을 마음도 다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모든 의욕이 사라졌어 지금. 자, 우리 그러면 남이부터 갑시다. 저는 왔다 갔다 고민하다가 음. 2.6입니다. 2.6. 네네. 야, 사실 제가 2.7까지도 가져왔는데 음. 저는 아직은 그 히스레저의 조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1편이 아니고 또 히스레저로 가나요? 1편도 좋았는데 이렇게 죽어버려가지고 제가 볼 땐 2.6이나 2.7이나 똥이나 된장인데요. 아니죠. 어감이 완전 다른데 7은 행운의 숫자라고요. 그래 6은 악마의 그쵸, 숫자야. 육은 악마의 완전 숫자죠. 다르지. 맞아. 그래 그런 걸로 0.1 차인데 그게 느낌이 달라. 행운이 완전 어감도 개개인이. 다르고 지금. 오늘 중에 제일 흥분했어. 장군 저는 맛있는 집된장을 발견했기 4점 때문에 넘었다. 4.5입니다. 와. 와. 야,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이거 봐봐 경향성이 봐봐 관람평도 10점 1점 10점 왔다 갔다 1점이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요. 2.6과 4.5가 나왔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지 않을까? 다 고려해서 지금 또 생각하고 아니요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면 그럼 순서를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맥스가 하고 야,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 팟캐스트 제목을 이렇게 뽑읍시다. 안군 4.5 좋고 폴레 아돼. 야, 나 그렇게 뽑을 거야. 좋다 좋다. 저는 3.1이요. 3.1. 네. 점 1은 또 뭔가요? 뭐라도 그래도 좀 그 1편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뭐 남은 1편에 대한 애정이요. 점 1인가요? 그게 네, 점 1? 1편에게 줄 0.1 여기다 또 갖고 오겠습니다. 1편은 몇 점 줬죠? 뭐 우리 했는데 조커. 했어요. 그랬죠? 레슨이 엄청 높게 주시고. 저는 없었는데 어. 제가 지금 준다면 4.3? 3.1. 아, 저는 다 짐작하실 거예요. 아 잠깐만 네. 근데 설마 1점대는 아니죠? 아니 딱 네. 제 생각에 맞춰봐 라면 맞춰봐. 1점 줄 정도의 관심도 없어 지금. 어머, 그래서 어머. 그냥 딱 이 정도. 이야, 나는 생각도 하기 싫어. 이다. 지금 저기 라미가 계속 제 점수를 0.1점도 1점도 안 틀리게 계속 맞추고 있어. 나 미치겠어. 진짜 정말. 2점이에요? 나 2점이야. 왜 그러는 나 거야, 라미? 2점이야. 모르겠어. 지난주에도 딱 약간 맞췄어. 좀 뭐가 들렸나 봐. 신 들린 거 같아. 약간 그 느낌이 세상에. 오는 것 같아. 아, 엑스님 말투에서 오는 그 느낌이 있나 봐. 이거 어떡해. 맥스 읽어내기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래 맞아. 어머머 세상에. 자, 제가 이거 지금 얼마 만에 2점 준지 아마 처음일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네. 근데 하여튼 최근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우리가 솔직히 2점 줄 영화를 선정하지도 않잖아. 그렇죠. 근데 이 정도 하지만 평점은 3.05점입니다. 당신이 여기는 지금 나타났어. 3점이 넘은 영화예요. 와. 네. 근데 자, 2.0까지 갈 때는 약간 감정이 섞이셨죠. 감정이 조금이 아니죠. 이거는 상당히 많이 섞인 겁니다. 2.0까지 줄 영화는 아니잖아요. 에이 맞지. 맞아요, 심지어. 어. 근데 맞지. 맥스는 처음에 그냥 어. 딱 재앙으로 때려 박은 순간 그냥 이 영화 하면은 나 똥 쌀 거야. 너네랑 말도 안 섞어. 내가 분명히 똥이라 했잖아. 자, 얼마? 3.05점이요. 오늘 진짜 재밌다. 책영사 아니 이거 하길 잘했다니까. 그래. 엄청 그러니까요. 웃기다니까. 좋고 폴리아드. 책영사 평점이 무려 3.05점이나 나왔습니다. 높은데. 예. 안군이 4.5 줬으니까 청취자 여러분 많이들 가서 보시고 아우 너무 두 번 보세요. 이거는 근데 취향이 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웃겨서. 진짜. 네, 많이 즐겁게 가서 보시고 네. 뭐 극장 가면서 뭐 상영관도 지금은 또 많잖아요. 상영관 네. 많죠. 네, 주말에 하루에 한 편씩 2번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안군이 4.5를 줬다니까요, 이 영화에. 자, 책영사 214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끝난 거예요? 힘들었다. 끝내려고. 인사도 안 하나요? 지금까지 맥스 막 그것도 안 하나요? 마지막 멘트도 없어요. 힘들었습니다. 아우 힘을 내세요. 더워라. 지금까지 정주행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연에 라미, 안군, 노시스 그리고 진행의 저 맥스였습니다. 진짜 다음 진행만 시간에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